여러분, 올 1월에 기업들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오고 나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표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업장 추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려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대가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에는 7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 늘어난 거 보세요. 2019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1,500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요. 1일에서 11일까지예요. 1일에서 11일. 결국 11일 동안 5,800개라는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배예요? 2019년 대비해보면 와우, 2019년을 대비해보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죠. 4배가 넘습니다. 4배가 넘진 않네요. 4배 가깝네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그런데 여러분 2020년 보세요. 2020년에는요. 그야말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엄청납니다. 금액으로 보더라도 거의 2조 가까이 돈을 지불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지난해 9월까지 보면 9만 개가 넘었습니다. 신청한 사업자가. 물론 받은 사업자는 7만 2천 개였지만 신청한 사업자들 전체를 다 합치면 9만 개가 넘었다니까요. 8만 개가 넘었습니다. 8만 개가. 작년 1월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709개밖에 안 돼요. 709개. 그런데 점점 늘어갔고 9월에는 8만 개까지 늘어나고 평균으로 실제 받은 기업은 7만 2천 개까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게 5,800개라는 것도 적은 수치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직원을 휴직을 시킬 때 지금 받는 임금의 70%를 줘야 되거든요. 70%를 줘야 되는데 그 70% 중에 정부가 70%를 지원해 주고요. 아니면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10%의 30%는 해당 기업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당 기업이 10 내지 30% 부담하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의 여력도 없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여력도 없는 사업. 10%나 30%나 부담하면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직원은 무급휴직 내지는 유급휴직으로 계속 상태로 남아있을 텐데 그것도 부담이 돼서 안 된다. 도저히 이것은 못 버티겠다 해서 줄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냥 폐업하는 경우가 말입니다. 아니면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직원준 자영업자가 13만 8천 명 줄었습니다. 나홀로 자영업자는 7만 5천 명이 늘어났어요. 무급가족 종사자는 5만 명이 줄었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직원을 둘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면 나홀로 자영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려면 적어도 13만 8천 개와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을 하면 적어도 18만 개, 19만 개 가까이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7만 개밖에 안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폐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폐업했다는 이야기예요. 폐업. 그럼 폐업을 몇 개 하느냐? 무급가족 종사자가 종사했던 거 이거 다 폐업했다고 보는 거고요. 무급가족 종사자였으니까 어차피 나홀로 자영업자였거든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7만 명이니까 거의 절반가량은 그냥 폐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폐업했다.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기업이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다시 말해서 실물 경제가 지금 완전히 아작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상황이 이러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렇게 신청할 정도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기업의 부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이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참 동안 제자리를 잡아가지 못할 거다.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